정치권 중 여권에서 한국에서 중국인은 되는데 중국에서 한국인은 안 되는 한국과 중국 간 상호주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세 가지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비해 역차별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거나 국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투표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실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지역사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대상의 78.3%가 중국인입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2만 명이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해라를 청원하였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에서 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국내 중국인 투표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외국인 사례. 1위 60대 중국인 피부양자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유전성 재팔인자결 피부로 본인 부담금 3억 3천여만 원만 내고 29억 6천여만 원 진료 후 출국. 2위 10대 중국인 지역세대원으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스핑고리피드증으로 본인 부담금 7,400여만 원 내고 12억여만 원 진료. 3위 20대 중국인 피부양자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글리코젠 축적병으로 본인 부담금 8,100여만 원 내고 6억 3천여만 원 진료 후 출국.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내면 우리 국민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가족인, 아내, 자녀, 부모, 장인, 장모 등 모두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는데 특히 왕래가 편한 중국인은 이 점을 노리고 가족을 한국으로 오게 한 뒤 의료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대부분 미성년자만 피부양자로 인정될 뿐 다른 모든 가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중국인에 대한 적자는 3천억 원에 가까웠는데요. 그나마 2021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입국자가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110억 원대로 줄기는 했지만 같은 해 미국인은 600억 원대 흑자, 베트남인은 400억 원대 흑자 등 다른 외국인들은 총 5,251억 원의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건강보험을 열심히 납부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적자가 지속 중인 중국인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중 상호주의를 언급하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하며 건강보험 이용에 불공정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제일 문제가 많은 부동산 취득 문제입니다. 중국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입니다. 개인의 토지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치 않으며 사용기간만 정하여 토지 사용권을 가질 뿐입니다. 사용 연한은 아파트 70년, 공장용지 50년, 상업용지 40년 등으로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아파트는 물권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나 다른 용도의 토지나 부동산은 아직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부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연한의 연장이 이루어지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 하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중국에서 장기 거주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담보대출도 까다롭고 등기 수속도 매우 어렵고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합법적 계약을 하고 나서도 중국 정부가 등기를 해주지 않아 가격 상승에 따르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단기 비자나 유학 비자로도 한국에서 토지 및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비용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불법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외환시장까지 교란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업까지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 중 중국인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의 아파트 가격 급등에 중국인의 투기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영구 소유할 수 없고 부동산 취득에 제한받는 현실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시급히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중국인의 한국 내 토지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비자 발급이나 거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지만 우리는 중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받는 대우보다 더 많은 우대를 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대해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탈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부상하거나 혹은 중국인이 갑자기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내 경제에 충격을 주고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도 중국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어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상호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상호주의의 존중으로 합리적인 법률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 RTI였습니다.